스위스는 겨울이 굉장히 길죠. 그 긴 겨울에 산지로 덮여 있어서 너무나 험준합니다. 바깥이 아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공업들을 생각해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계 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목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롤렉스, 오메가, 파덱 필립, 저는 처음 들어보는 시계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명품 브랜드의 본사가 있는 곳이 스위스인데요. 스위스에서 이 시계들이 차지하고 있는 연 매출이 31조 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부가가치를 향한 혁신이 스위스를 알프스의 기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루이 14세가 위구노를 추방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위구노 중에서 시계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계공의 도피처가 된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위스의 제네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의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스위스가 한 87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스위스의 공식 언어가 몇 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자그마치 4개 국어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870만이고 대한민국의 영토의 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스위스가 공용어가 4개 국어라는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인접해 있죠. 예를 들어서 독일과 인접해 있는 쭈리히라는 곳은 독일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인접해 있으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요. 프랑스하고 인접해 있으면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에는 로망슈어라는 스위스의 지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위구노들이 이주했던 곳은 불어권이 훨씬 자기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로 갔습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에는 장 칼뱅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종교개혁을 시도한 곳입니다. 장 칼뱅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를 건너와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거죠. 성공을 했습니다. 장 칼뱅은 금욕주의를 실천하라라고 늘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인들은 보석 장신구를 금지당했습니다. 보석을 착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치를 하고 싶었는데 사치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석 세공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위스 제네바로 프랑스의 위구노들, 시계공들이 넘어왔고 그들한테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보석 세공사들은 살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계 산업이 되겠습니다. 업종을 변경한 거죠. 여러분, 이 스위스의 시계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시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태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태엽과 톱니바퀴로 이 손목 시계가 움직여요. 시계바늘이 움직인다는 거죠. 스위스 장인들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스위스는 겨울이 굉장히 길죠. 그 긴 겨울에 산지로 덮여 있어서 너무나 험준합니다. 바깥이 아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공업들을 생각해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계 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목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롤렉스, 오메가, 파덱 필립, 저는 처음 들어보는 시계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명품 브랜드의 본사가 있는 곳이 스위스인데요. 스위스에서 이 시계들이 차지하고 있는 연 매출이 31조 원입니다. 31조 원. 그러니까 시계의 나라 스위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알프스에는 수많은 화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화초들을 가지고 스위스는 염색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거든요. 염색 산업이 발전을 하니까 늘 알프스에 가서 염색용 식물을 채취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식물을 채취하다 보니까 이곳에 약초가 많다는 것을 스위스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 약초를 가지고 약초를 판매한 게 아니라 알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약초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에는 노바티스와 로슈라는 세계 제약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약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바티스는 전 세계 신약 개발 1위입니다. 그리고 로슈라는 이 제약 회사는요, 항암제 아시죠? 항암제 개발로 이름 높은 제약 회사가 로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약과 시계의 공통점이 있죠. 작고 가볍다는 겁니다. 작고 가벼워야지 보따리 무역상들이 큰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주변국에 판매하기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라는 험준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이라면 팔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고 가벼운 이런 알약이라든지 시계가 그들의 주요 무역 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19세기에 들어가지고 이 주변국들과 교역하기 위해서 스위스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주력을 했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철도가 잘 놓여져 있고요. 이 알프스의 아주 험준한 봉우리들 그 속으로 터널이 다 뚫혀져 있습니다. 도로도 잘 닦여져 있고요. 바로 주변국들과 교역하기 위해서 스위스가 이런 교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인프라 때문에 스위스는 관광 산업으로 또 발전한 나라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험준한 알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한테는 위기이고 역경인 형국이 되겠죠. 하지만 이 험준한 알프스가 스위스인들의 체력을 길렀다는 거죠. 그 체력으로 그들은 용병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구하고 프랑스 왕을 구출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신용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얻었다는 거죠. 그 신용의 가치로 스위스 은행을 세계적인 은행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를 스위스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스위스는 그들의 특유의 개방성으로 주변에서 몰려오는 인력들을 유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신교도, 위고노가 되겠습니다. 이 위고노들로 스위스는 혁신을 거듭했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알프스의 기적을 이룬 거죠. 저는 오늘 제 강연에서 이 알프스의 기적을 이룬 스위스가 역경을 대하는 자세, 이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스티븐 콥이라는 작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20세기의 최고의 비즈니스 서적으로 알려진 그 저자, 바로 스티븐 콥입니다. 이 스티븐 콥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다. 왜 그럴까요? 위험이 없는 삶은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경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일궈낸다는 거죠.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 스위스의 힘은 피로 지켜냈던 신용,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을 만들어냈던 그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결과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역경을 만나면 신용과 혁신의 갑옷을 입고 세상과 맞서보세요. 스위스처럼.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장한 당신을 만날지니.